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소은입니다. 자, 오늘은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다이 글로벌, 아마 제가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그 회사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야, 그 회사 이름이 좀 뭐 생소한데 이상한 회사 이름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화장품 회사입니다. K뷰티 브랜드사고요. 구다이 글로벌입니다. 아시는 분은 엄청나게 잘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중에서 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상장사 중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APR이라는 회사가 대표 주자고요. 구다이 글로벌은 비상장사입니다. 그런데 APR에 거의 필적하는 회사로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구다이 글로벌에 그 이슈가 있죠. 자,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상장 예심을 청구를 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코스피에. 하반기에 예심 청구를 하고 아마 내년 초에 시장에 올라가는 걸로 상장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며칠 전에 이 구다이 글로벌의 25년도 감사보고서가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 뭐 쉽게 말해서 재무제표를 가볍게 한번 톡톡톡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은 지금 시총이 15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구다이 글로벌도 지금 예상 시총이 10조, 뭐 15조까지 보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그 잘 나간다는 APR에 필적하고 있는 회사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다이 글로벌은 K뷰티 브랜드사죠.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 실제로 제조를 하고 뭐 OEM, ODM 제조를 하겠죠. 그다음에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 플랫폼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비상장인데 이 회사는 최근 2, 3년간에 굉장히 공격적인 M&A 전략으로 회사 규모를 확 키웠습니다. 지금 산하에 브랜드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귀에 익은 브랜드일 겁니다. 조선미녀 스킨천사 1004 스킨천사 회사 이름은 그 크레이버 코퍼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티르티르, 그 다음에 라운드랩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서린 컴퍼니죠. 화장품 보면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이라는 거하고 독도토너 귀에 굉장히 익은 그 화장품 브랜드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뭐 화장품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브랜드 들어봤는데 하는 것들을 구다이 글로벌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부터 25년까지 3개년의 실적인데요. 맨 앞에가 25년, 맨 뒤에가 23년인데요. 자, 매출액만 우선 보면 1393억에서 3700억, 작년에는 1조 4700억, 거의 1조 5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점프하게 된 데는 물론 뭐 영업이 굉장히 잘 돼서 또 해외 진출이 잘 돼서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M&A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M&A를 통해서 외형을 크게 키운 경우에 해당되고요. 보면 뭐 매출 원가 빼고 판관비 빼고 보면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매출이 느니까 영업이익도 늘었겠죠. 작년 24년도의 영업이익률은 37%인데 작년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뭐 회사가 외형을 굉장히 키우고 뭐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뭐 광고 마케팅비라든지 뭐 지급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18.6%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고 해도 18.6%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주 탄탄한 실적을 내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발행 주식수가 작아요. 그래서 주당 이익이 이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주당 이익이 339만 원이나 됩니다. 회사가 발행 주식수가 작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회사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증자가 별로 없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증자가 없었습니다. 창업 이후에. 자, 그 다음에 25년도 재무제표로 우리가 추정을 해본 EBITDA, 다시 말해서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현금의 규모,
영업 활동을 통한 그 현금 창출 능력이 25년도 기준 에비타가 3,300억입니다. 작년에 이 회사가 여러 건의 그 나름대로 큰 M&A를 했습니다. 작년 3월달에 티드티드, 그다음에 작년 8월에는 스킨푸드하고 서린컴퍼니를 인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작년에 인수한 회사들이 작년 연초에 인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5년도 재무제표는 티드티드는 3월 이후에 실적만 합계를 한 겁니다. 스킨푸드하고 서린컴퍼니는 8월 이후에 실적만 합계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티드티드, 스킨푸드나 서린컴퍼니는 올해 26년도에는 12개월치 전체 실적이 들어가겠지만 작년에는 연중에 M&A가 됐기 때문에 M&A 한 그 시점 이후에 실적을 집계를 한 겁니다. 25년도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들을 25년 초에 인수했다는 가정하에서 실적 집계를 해보면 매출은 1조 7,500억이 되고 영업이익은 무려 4천억이 됩니다. 매출 자체가 화장품 팔아서 1조 5천억 실적 내는 회사인데 영업이익률도 거의 20% 수준에 육박하는 회사다. 정말 돈 잘 버는 회사다. 발행 주식 수가 작아서 뭐 지금 주당 이익도 뭐 339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뭐 상장하는 과정에서 뭐 신주 물량을 많이 늘리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굉장히 그 강점이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이 매출 올리는 지역을 한번 보세요. 매출 분포, 매출 비중. 한국, 일본, 미주, 기타 지역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 편중이 없어요. 이렇게 고른 분포를 통해서 1조 5천억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지역만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자체도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스킨천사 34%, 조선미녀 28%, 티르티르 19%, 라운드랩이 14%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별로도 고르게 탄탄하게 견조한 양호한 실적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매출이 편중됨이 없이 고루고루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는 회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그 온라인 채널 경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SNS 마케팅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틱톡 같은 겁니다. 뭐 구글 트래픽도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온라인 채널의 경쟁력이 오프라인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잘 연결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매출이 정말 고르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북미 그 화장품 유통회사인 한성 USA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금 싼 가격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1,000억대에 인수를 했는데 이 한성 USA는 미국의 대형 그 리테일러들을 많이 잡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북미 쪽에 해외 유통 인프라 내재화도 구다이 글로벌이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이런 그 유통 인프라를 내재화하는 추세는 앞으로 이제 더 강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그 외주 유통사들하고 네트워크가 또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워낙에 많은 그 물량들을 해외에 내보내다 보니까 내재화할 거는 또 내재화하고 기존 유통망을 활용할 거는 잘 활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를 보면 그 멀티 레이블 전략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브랜드를 그 다중적으로 다발적으로 그 육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엔터스 하이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이브라고 하는 중심 회사가 있고 이 하이브 밑에 빅히트, 플레이스, 소스 뮤직, KOG 엔터테인먼트, 어도어, 빌리프랩 또 여러 가지 해외 레이블들을 이렇게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 산하 레이블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또 해외 레이블도 한 6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BTS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하이브 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이브 소속이라고 말을 했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하이브 산하에 있는 빅히트 뮤직이라고 하는 레이블 소속이거든요. 조금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그 뉴진스는 여기 보시는 그 어도어라고 하는 하이브 산하 브랜드 소속이었습니다. 빌리프랩에 소속된 유명 아이돌은 아일릿 같은 데가 지금 빌리프랩 소속입니다. 그 하이브라는
회사라는 회사가 하나의 또 레이블 역할도 하지만 전체적인 경영을 총괄하고 전체적인 그 공연을 기획하고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고 콘텐츠 제작 유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산하의 이런 그 개별 레이블들을 두고 또 개별 레이블들이 또 다들 소속 그 아티스트를 두고 양성하고 그 사업을 해나가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다이 글로벌 같은 경우도 구다이 글로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 사이고 중심 역할을 하지만 산하의 뭐 티르티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스린 컴퍼니라든지 이런 여러 라운드랩이라든지 이런 여러 회사들이 독자적으로 또 영업을 하는 멀티레이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그 재무 상태표,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나 또 자본의 형태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회사 자산은 요게 이제 24년도거든요. 24년도에 회사 자산이 1조 2천억이었는데 25년도에는 2조 8천억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산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이것도 뭐 가장 큰 원인은 M&A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이 4,300억에서 1조 7천억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무형자산 중에서 뭐 예컨대 영업권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를 M&A 할 때 웃돈을 주고 산다. 뭐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M&A를 할 때 주는 웃돈. 뭐에 대한 웃돈? 이제 인수당하는 회사의 순자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저 회사의 그 순자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주고 딱 인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더 줍니다. 100억짜리 순자산 회사라고 하더라도 150억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자산보다도 더 준 돈, 50억, 더 준 돈은 50억을 회사는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웃돈을 많이 주고 매수를 할수록 그 무형자산 내에 영업권도 늘 수가 있고요. 또 뭐가 늘 수가 있냐면 내가 M&A를 할 때 저 회사 재무제표에 잡혀있지 않은 무형자산이지만 M&A를 하는 과정에서 너네 이런 거 좋은 무형자산인데 우리가 이것도 평가해 줄게 해서 계산을 해서 갖고 오는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새로 재무제표에 잡히는 무형자산이 되기 때문에 무형자산이 M&A를 하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4,300억밖에 안 되던 무형자산이 25년도에는 무려 1조 7천억 가까이 늘었다. 요게 이제 그 총 자산 규모가 커지는데 제일 크게 기여를 한 부분이고요. 부채도 사실은 많이 늘었습니다. 부채가 한 6,900억 정도에서 2조 4천억까지 늘었는데 부채가 는 것도 잘 살펴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장기 차입금도 좀 있고요. 보면 뭐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전환사채 작년에 좀 찍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기 파생상품 부채라고 해서 작지 않은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3,56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 이제 구다이 글로벌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지? 무슨 파생상품 부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단기 파생상품 부채라고 하는 게 3,560억이나 해서 이게 뭐야?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조금 뒤에서 이거 별거 아닙니다.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M&A를 하는 과정에서 좀 뭐 차입이라든지 전환사채도 좀 찍고 차입도 좀 하고 했다 하는 걸 우리가 일단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자본 구성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본금이 3억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4년도 자본금이나 25년도 자본금이나 동일하게 3억 500만 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뭐 증자 한 번 없었다는 건데 자본금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증자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증자를 최근 2년 동안에 증자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4,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억이 안 돼요.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러면 회사가 증자를 할 때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 액면가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증자를 한 부분 그걸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데
자, 이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의 지금 사이즈라든지 또 맹렬한 그 M&A라든지 회사의 어떤 실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외부 투자를 많이 받았을 것 같잖아요. 그 FI들, 파이낸셜 인베스터,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지분 투자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자본금이나 지분 투자를 많이 받았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수천억, 수조 원이 될 수도 있는데 4,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M&A 과정에서 자금은 조달한 것 같은데 돈은 조달하는 것 같은데 자본의 형태로 조달한 게 아니고 지분 투자를 받은 게 아니고 차입의 형태로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밑에 한번 볼게요. 이 회사가 설립할 때 자본금은 3억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유상증자를 거쳐서 늘어났다고 하는 자본이 3억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설립 때 자본금이 3억이었는데 지금 유상증자를 이게 얼마 안 한 거예요. 5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유상증자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천주혁 대표이사의 현재 지분이 96.4%나 되는 겁니다. 만약에 FI들을 끌어들이면서 지분 투자를 많이 받았다면 천주혁 대표의 지분이 계속 희석됐겠죠. 근데 천주혁 대표가 지금 지분이 96.4%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M&A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을 통해서 마련했지 저 지분 투자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천주역의 지분이 96.4%에 이르고 있다. 그 반대 케이스가 우리가 흔히 아는 컬리, 마켓컬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마켓컬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5년 말 기준으로 마켓컬리의 창업자이자 현재 대표인 김슬아 대표의 지분율이 5.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쭉 나와 있는 얘들 있잖아요. 네이버도 5%를 가지고 있는데 김슬아 대표가 5.7%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FI들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이에요. 지금 펀더들입니다. 이 펀더들이 8%, 9%, 7%, 13%씩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마켓컬리의 단일 최대 주주는 MKG 아시아 리미티드, 아마 해외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같은데 이게 최대 주주입니다. 13.45%. 나머지 8%, 7%, 9%씩 갖고 있는데 김설아 대표는 이 중에서 한 7번째, 8번째밖에 안 돼요. 지분율이 5%까지 그냥 희석이 된 겁니다. 계속 외부의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컬리 같은 이런 형태의 약간 컬리는 너무 많이 희석된 상태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성장을 하는 단계에서 외부의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최대 주주 오너의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구다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컬리 한번 볼게요. 지금 23년도에 보면 자본잉여금이 2조 2,300억이었습니다. 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주식 발행 초과금이거든요. 회사가 2조 2천억 이상의 지분 투자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이란 게 생겼어요. 지분을 발행해주고 돈을 받은 겁니다. 그 돈이 2조 수천억인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영업에서는 23년까지는 누적 적자가 2조 2,600억이라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는 누적 적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본잉여금을 전부 다 그냥 이익잉여금으로 보내가지고 누적 결손을 상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가서는 자본잉여금은 2조 2,300억에서 77억으로 쪼그라들었지만 누적 결손금 2조 2,600억이 플러스 510억으로 24년도에 바뀌게 됩니다. 자본잉여금, 지분 투자를 받아서 창출된 자본잉여금을 그냥 결손금 해소에 다 쏟아버리고 이 이익잉여금을 플러스로 만들고 자본잉여금은 그만큼 상쇄돼서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조 원의 지분 투자를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이익잉여금이 플러스로 돼 있지만 이거는 컬리가 그동안에 이익을 잘 내서 이익잉여금이 나 있는 게 아니고 25년도에는 조금 이익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을 조금 내기는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지분 투자로 창출했던 자본잉여금을 결손금 회사에 다 쏟아부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다이 글로벌의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볼게요. 자, 영업 활동에서 현금 흐름을 이제 한 순수하게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은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근데 투자 활동에서 보면 사업 결합으로 현금 유출이 8,400억이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사업 결합이라는 게 M&A를 했다는 뜻입니다. M&A를 통해서 회사의 현금이 8,400억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으로 2,800억 창출했는데 M&A로 8천억, 9천억 을 쏟아 넣어야 되니까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한다? 보시면 전환사채를 찍어서 8천억이 들어오고 장기 차입을 해서 한 6천억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재무활동을 통한 차입이나 전환사채 발행 같은 걸 통해서 돈을 마련했고 유상증자는 미미합니다. 작년에 유상증자 17억밖에 없는데 이것도 구다이 글로벌 자체의 유상증자라기보다는 이게 연결 재무제표니까 아마 자회사 중에 어느 회사에서 약간의 유상증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의 유상증자를 다 합쳐도 1,400억이 안 돼요. 이 금액조차도 구다이 글로벌 자체의 증자가 아니고 종속회사, 자회사의 유상증자로 보이고 구다이 글로벌의 M&A 자금은 차입이나 전환사채 발행으로 했기 때문에 천주혁 대표는 지금 현재 96.4%라고 하는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저런 회사를 저 정도까지 성장시키면서 자기 지분 거의 희석 없이 자체적으로 창출한 현금 또는 외부 차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고 작년에 구다이 글로벌이 8천억 시비를 찍을 때도 FI들 펀드들이 거기에 투자 못 해가지고 안달이 났었습니다. 나도 끼워줘 그러면서 제발 나한테도 기회를 줘 해가지고 그 전환사채를 인수를 하겠다고 달려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달려들었겠습니까? 전환사채 이자 따먹기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엄청나게 높은 밸류로 IPO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이라도 전환사채를 사가지고 IPO 시점에 보통주로 바꿔가지고 캐피탈 게인을 얻으려는 목적의 그 FI들이 벌떼같이 그 시비를 8천억 원을 사기 위해서 뛰어든 거죠. 구다이 글로벌이 줄 세워놓고 돈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M&A를 했나 보니까 지금 스킨푸드 서린컴퍼니, 라운드랩, 티르티르 이거는 이제 구다이 글로벌 재팬 이거 티르티르니까 티르티르 USA 상하이 이런데 굉장히 많은 그 M&A를 했습니다.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 1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주 지역의 유통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한성 USA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60%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주 유통은 이제 후다이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유통 플랫폼 그리고 이제 외주 그 플랫폼을 이렇게 동시에 활용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겠죠. 자, 무형자산 한번 볼게요. 이 회사의 무형자산 중에서 금액이 큰 거는 보시는 것처럼 영업권, 산업재산권, 고객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영업권은 제가 웃돈이라 그랬어요. M&A를 하면서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의 그 순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액보다도 더 많이 준 돈, 더 많이 준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을 하는데 산업재산권은 내가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해서 자회사로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 산업재산권이 좀 있었으면 이제는 그 회사와 합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늘어날 수가 있고요. 자, 이 고객관계 있잖아요. 고객관계 이게 그겁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이 고객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없는 것이었는데 내가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회사가 아주 단골 고객이 굉장히 많다. 아니면 고객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야, 너네 고객 네트워크가 너무 좋은데 이런 고객들한테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나 보자 해서 그 고객의 가치, 고객 네트워크의 가치, 고객 관계의 가치를 새로 없던 재무제표에 없던 숫자인데 새로 평가를 해서 무형자산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작년에 3,600억이 구다이 글로벌 재무제표로 들어온 거고요. 산업재산권 4,240억이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웃돈 준 거 영업권이 5,119억 원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사업 결합으로 인해서 들어온 무형자산이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합치면 1조 2,996억, 1.3조가 M&A를 통해서 인식하게 된 늘어나게 된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자, 회사가 내가 M&A를 했는데 M&A를 하고 나서 보니까 회사가 안 좋아. 회사가 굉장히 안 좋으면 저런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잡아놓았던 영업권이나 고객관계 이런 거를 손상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비용으로 그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손실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구다이 글로벌이 M&A 한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런 무형자산들이 손실 비용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극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걱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 8월 달에 서린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자, 서린컴퍼니 지분 100%를 인수했는데 현금 6,230억을 줬습니다. 근데 서린컴퍼니의 그 순자산 공정가치, 그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은 3,900억밖에 안 되죠. 순자산 공정가치 3,900억짜리 회사를 6,230억을 주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영업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 2,328억 원이 구다이 글로벌의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뭐 서린컴퍼니가 망가지게 되면 이 자산으로 잡아놓았던 영업권 이거를 감액 조정해가지고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뭐 지금 현재 서린컴퍼니의 상태를 보건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 단기 파생상품 부채로 3,156억 이건 뭐지? 파생상품 부채로 뭐가 이렇게 3천 수천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왔는가? 이게 구다이 글로벌이 작년에 찍었던 8천억 전환사채에서 파생된 부채거든요. 이 전환사채는 투자자가 회사에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나 투자 원금하고 이자 같은 거 나는 안 받을 테니까 이거 다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해줘. 그러면 구다이 글로벌이 애초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전환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자가 전환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구다이 글로벌은 거기에 응해서 신주를 발행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죠. 이 의무를 부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다이 글로벌의 기업 가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의무의 가치가 올라가 버리게 되겠죠. 내가 응해줘야 될 의무인데 처음에는 회사가 기업 가치가 요만할 때는 전환권 그에 응해줘야 될 의무도 요만큼 크기였는데 기업 가치가 이만큼 커져버리면 이 전환권의 가치도 이만큼 커집니다. 근데 전환권은 구다이 글로벌의 부채인데 파생 부채예요. 전환사채에서 파생된 거기서 나온 파생부채인데 파생부채의 크기가 커진다. 구다이 글로벌의 기업 가치가 커진다. 파생부채의 크기가 커진다. 그렇게 되면 그게 나중에 손익계산서에서는 또 그 부분을 손실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파생상품 부채 3,156억 원은 발행했던 전환사채에 내재되어 있던 그 전환권의 가치가 커지면서 발생된 건데 그러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구다이 글로벌이 IPO를 하게 되면 내가 이걸 주식으로 바꿔야지 하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 구다이 글로벌이 너무너무 영업실적도 좋고 지금 뭐 10조 이상으로 IPO를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나는 주식으로 바꾸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원리금을 받을 거야. 하는 바보는 없는 겁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가 다 주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파생상품 부채 안녕하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생상품 부채는 지금 현재로서는 말만 부채지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IPO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월 달부터 구다이 글로벌의 주간증권사 이제 대표 주관사, 공동 주관사, 뭐 또 외국계 하여튼 그 주간증권사단이 4월부터 구다이 글로벌에 상주한다고 합니다. 대형 그 IPO는 주관사 애들이 들어가서 그냥 회사에 상주하면서 실사도 하고 계속 구다이 글로벌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거든요. 4월부터 상주. 그다음에 올해 3분기 중에 예심 청구. 내년 초에 상장 목표. 자, 기업 가치는 10조 하는데 덜컹 어느 매체에서인가 15조를 최저선으로 정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글쎄요 15조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이게 15조가 될까? 뭐 조금 15조씩이나 나는 10조까지는 오케이. 10조까지는 수용이 되는데 15조 조금 고개가 살짝 갸우뚱하긴 합니다. 상장 기업 같이 상장 시총 15조로 간다. 자, 25년도에 그 구다이 글로벌의 에비타는 5천억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M&A 한 회사들, 피인수 회사들의 온기, 그러니까 1년 전체 실적을 반영한다는 가정하에서 25년도 에비타를 5천억으로 가정하면 5천억에 20배, EV 에비타를 20배를 주게 되면 5천억 곱하기 20배 하면 10조가 되는 거고 30배 하면 15조가 되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다 싶기는 한데 APR에 지금 25년 말 기준 EV 에비타가 21배입니다. PER은 53배인데 그게 지금 21배예요. APR이 그 잘 나간다는 APR의 EV 에비타가 지금 25년 말 기준으로 21배인데 지금 26년도, 27년도 초에 상장하니까 요거보다 구다이의 에비타를 좀 더 줄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10조는 좀 넘을 수 있겠다 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APR의 시총은 15조 4,600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APR의 시총이 15조 4,600억인데 내년 초에 구다이가 시장에 올라갈 때 밸류에이션은 그 올해 하반기에 밸류에이션을 해야 될 텐데 15조를 최저선으로 정한다? 글쎄요. 그 부분은 약간은 의문은 들지만 10조는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모레퍼시픽 지금 시총이 7조밖에 안 돼. 7조 6천. LG생활건강 3조 8천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APR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능가했다는 시총에서 능가했다는 이야기가 제 기억에도 생생하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APR은 지금 15조가 있는데 아모레는 7조고 LG생활건강은 3조예요. 아 정말 엄청난 그 화장품 시장의 그 대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4월 달에 나온 APR 증권사 리포트도 한번 볼게요. 뭐 제목이 엄청 골 때립니다. 반박 불가 호실적, 타의 추정 불허, 선순환의 시작, 어메이즈, 어메이즈, 어메이즈. 역시 나밖에 없지? 끝이 안 보이는 성장, 상상 그 이상. 야, 이 제목 골 때리네요. 다올 투자증권 박종현 애널리스트.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옴. 리포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APR은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지 나는 감도 안 와.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의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 리포트 제목이 다 이래요. APR은.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뭐 목표가도 뭐 목표가는 그냥 작년 그 사업 보고서 3월달, 4월달에 3월달에 공시되고 나서 목표가 엄청나게 올리고 지금 4월 초에 뭐 목표가 거의 대부분 증권사가 다 상향 조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APR 실적 한번 볼게요. 자, 매출 1조 5천억에 영업이익 3,600억, 뭐 3,600억. 아, 좋네요. 뭐, 예. 뭐 매출이 5천억, 7천억에서 1조 5천억까지. 야, 이거 뭐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가 있나요? 뭐 정말 제가 만든 표지만 제가 보고도 만들면서 못 느꼈던 것을 지금 녹화하면서 또 놀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회사예요. 근데 구다이 글로벌도 매출이 뭐 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24년도에는 구다이가 매출이 더 높았어요. APR보다. 근데 25년도에 역전되기는 했는데 사실은 구다이도 M&A 했던 회사들의 온기 실적을 반영하면 매출이 1.7조입니다. 영업이익은 4천억이고 그러니까 25년도 실적이 APR보다는 더 잘 나온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성장하는 방식에서 약간은 차이는 있긴 있지만 구다이 글로벌도 진짜 짱짱한 회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PR 주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6개월 주가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레벨 자체가 이렇게 점프해 가는 게 APR인데 아모레퍼시픽 쭉 올랐다가 지금 털썩하고 있죠. LG생활건강 오히려 지금 레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APR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거 알 수 있고 APR 주가 12개월 포워드로 PER 밴드 차트를 보면 이 빨간 선이거든요. 자, 이 PER이 쫙 올라가는데 지금 수정 주가 기준으로 31배 지금 그렇죠, 그죠? 한 31배까지 지금 작년 초만 해도 PER이 뭐 하여튼 17, 12에서 1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은 거의 30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APR 실적이 25년도에 매출이 1조를 지금 1조 5천을 갔지 않습니까? APR이. 자, 올해는 2조를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27년도에는 3조까지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대를 계속 유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 매출도 쭉쭉쭉쭉 가가지고 26년도에 1조 돌파하고 27년도에 뭐 1조 한 3천억 정도 찍을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매출 성장률은 떨어지겠죠. 뭐 매출 성장률까지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괴물 기업인데 그까지는 아니고 매출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절대적인 매출 액수는 쫙쫙쫙쫙하고 매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몇십 퍼센트의 매출 성장률은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PR이 잘 나가는데 구다이도 거기에 못지않게 상장되면 성장할 거라고 보는 평가들이 많은데 뭐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구다이에 투자는 할 수는 없고 뭐 공모할 때 봐서 공모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나온다면 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한번 공모에 뭐 참여할 만한 것 같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뭐 화장품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아예 이제 모르는 또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 보고서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너무너무 잘 알고 모르시는 분은 좀 생소하더라도 이런 회사가 있구나 하는 거 뭐 이제 좀 도움 드리고자 구다이 글로벌 좀 설명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